자, 그리고 식물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식물들이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뭐 기억한다. 혹은 뭐 예전에 그 무슨 파리지옥이니 뭐 이렇게 좀 동물 잡아먹는 식물들도 주변에 모으면 기억하잖아요. 예. 근데 식물은 사실 뇌는 없잖아요. 무슨 시냅스라든지 뭐 이런 게 없는데 그걸 기억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뭐 엽록소에 기억할 거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식물은 뇌가 없죠. 우리가 뇌는 없는데 식물이 보는 건 확실하잖아요. 뭘 봐요? 식물도 보다. 태양이 나오는 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빛을 향해서 얘가 가죠. 가잖아요. 해바라기. 네, 가잖아요. 감지하니까 본다는 거는. 근데 사실 식물에도 빛을 보는 감지하는 유전자가 여럿 있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비슷한 유전자가 사람에서도 비슷한 그 계열이 발견이 돼 있기 때문에 식물이 본다는 거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뇌는 없지만 어쩌면 식물은 오듬지이기 때문에요. 뿌리부터 줄기, 잎 모든 게 연결되면서 우리는 뇌로 정보를 받아서 처리해서 명령을 내려서 하잖아요. 네. 얘는 그게 아니고 감지는 다 하고 거기에 맞게 반응을 하니까 식물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도 보고 안다는 거는 우리 기준으로 하지를 말고 사고를 좀 넓혀서 생각을 하면 식물도 충분히 보고 기억하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라는 거는 뉴런의 시냅스가 연결이 돼갖고 계속해서 그게 이제 반복되는 게 이제 우리의 기억, 메모리라고 생각하지만 식물의 기억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그렇죠.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거다. 네. 식물도 그렇고 김용규 교수님 훨씬 잘 아실 텐데 그 몇 년 전에 노벨상을 받은 크리스퍼 카스 그 시스템이 사실 세균이 살아가다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위험한 염기 서열을 디텍트해서 그거를 자기 DNA의 일부로 갖고 있다가 심지어 그걸 자손한테 물려주기도 그렇죠. 하잖아요. 일종의 그 우리의 후천성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방금 얘기 듣고 그것도 기억이라고 하면 기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그거 충분히 기억이란 말할 수 그쵸.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제가 실험을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원래 하는 연구는 석유화학 물질을 먹는 세균을 갖고 일을 해요. 얘네가 석유화합물을 잘 먹어요. 우리한테는 유해한 얘네를 잘 먹어 치우는데 워낙 먹성이 좋아가지고 이런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A, B가 있는데요. 요거를 동시에 주면 둘을 동시에 먹을까 따로따로 먹을까. 석유화합물 A와 B가 있는데 비슷해요. 모양은 딱 줬어요. A, B를. 근데 A만 먼저 먹어요. 둘이 같이 있으면 A만 먼저 다 먹고 B를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A를 못 먹게 돌연변이체를 만들었어요. 의도적으로. 세균을 일종의 장애를 만들어 가지고 한 네네. 거죠. 그다음에 A, B를 같이 줬어요. B만 주면 당연히 B를 먹어요. 근데 A, B를 동시에 주니까 A 못 먹거든요. 근데 A가 있으니까 B를 안 먹어. 오 재밌다. 그러니까 A를 기억하는 거죠. A를 못 먹지만 일편단심이야. 탐지는 디텍션을 하는데 먹지는 그걸 못해. 먹지는 근데 이게 못해. 있으니까 얘를 안 먹어 결국 죽었어요. 오 재밌다. 단식으로 굶어 죽었어요. 궁금했던 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게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라는 거는 세균한테 간단해요. 열량이 높은 게 좋은 거거든요, 얘는. 근데 A와 B를 보면 예를 들어 A가 열량이 높았으면 제가 이거 충분히 가능하겠다. A가 열량이 높으니까. 네. 그런데 화학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B가 더 열량은 높아요. 그런데도 얘가 여기서 제가 내 세균이 바보 세균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바보였어요. 딱 보니까 A는 자연계에 굉장히 흔하게 많은 화합물이고요. B는 상대적으로 드물어요. 얘는 뭐냐면은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먹이를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세균도 기억을 한다고 우리가 확장해서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A에다가 뭐 이렇게 미연 같은 거 좀 더 뿌려주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세균들도 그렇게 기억을 세균의 일편단심. 세균은 뭐 어떻게 냄새를 맡나? 그렇죠. 화합물을 우리 냄새를 맡잖아요. 우리도 화합물 냄새 맡는 거는 이걸 한 거를 여기서 해서 뇌에서 우리가 해서 이 냄새를 기억. 세균은 뇌는 없지만 화합물 자체를 다 인지하죠. 그래요. 세균들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안 되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굉장히 최단 경로를 찾는 곰팡이가 있습니까? 슬라임 몰드라고 해서 되게 신기한 곰팡이 같은 생명체가 있는데 곰팡이는 아니죠. 슬라임 몰드는 곰팡이는 아니고요. 그쵸. 이름이 그래서 그런데 네. 그거는 이제 점균류라고 그래요. 곰팡이는 진균, 얘는 점균류. 근데 얘가 되게 신기한 게 단세포 생명체 맞나요? 아니죠. 그 세포로 쭉 연결돼 나가니까요. 네. 뇌 없죠. 뇌가 없는 생명체인데 얘가 먹잇감 같은 거를 최단 경로로
효율적으로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실험이 있는 게 얘를 가지고 생쥐처럼 미로 찾기를 시킨 거예요. 미로 입구에다가 이 슬라임 몰드를 두고 출구에다가 먹잇감을 두고 얘가 길을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일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해답으로만 줄기를 뻗어가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고. 네네네. 되게 신기한 실험이 하나 있었는데 유리판에다가 얘가 귀리 조각을 좋아하거든요. 귀리 조각을 특정한 포인트에다가 둡니다. 어떻게 두냐면 일본 도쿄 도심지 위치를 묘사해서 둬요.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몰드를 두고 시간이 하루 정도 지나니까 얘가 모든 먹잇감을 최단 경로로 연결하는 그 망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도쿄의 지하철 노선도랑 유사한 거예요. 그래 실험을 했더니 네. 그 먹이들을 곳곳에 놨는데 이제 그 먹이 논 위치들이 이제 일본의 주요 포인트들이었는데 놔뒀더니 알고 보니까 얘가 마치 지하철 노선도처럼 네. 가장 최단 거리들을 이렇게 연결을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 논문 사진을 저도 봤는데요. 두 그림을 같이 보여주거든요. 네, 맞아요. 하나는 지하철 노선도,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이 어떻게 찾아내고 두 개를 딱 보면은 정말 비슷해요. 나중에 천문학자들도 얘를 활용하거든요. 얘가 길 찾기의 초고수니까 얘의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우주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분포하는 은하들의 지도를 알고 있으니까 그 은하를 먹잇감 삼아서 모든 은하를 최단 경로로 연결하는 필라멘트가 어떻게 얽혀 있을지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거대 구조랑 되게 유사하게 나오거든요. 오, 그래요? 근데 더 재밌는 게 그 시뮬레이션에서는 나왔는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필라멘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있을까 싶어가지고 거기를 관측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필라멘트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이 슬라임 신기하다. 몰드한테 되게 웃긴 별명을 지어줬는데 브레인리스 아스트로노머, 뇌가 없는 천문학자, 문해 천문학자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얘네들은 뭘로 그렇게 찾는 거예요? 뭐 냄새요 또 얘네들도? 역시 그것도 케미컬 화합물질이죠. 화합물질. 얘네가 이제 세균도 잡아먹고 그러거든요.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게 한번 아까 외계인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외계 생명체라고 10년대, 80년대 그 텍사스 어디선가 빗들에 이런 덩어리들이 있고 막 푹푹 땅이 움직인다고 가서 이따만한 게 있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균류. 단세포로 살아간다는 게요. 사실 이게 얼만큼 대단한 거냐면은요. 오늘 날씨 되게 춥잖아요 지금. 우리 세포는 세포 차원에서는 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먹어주고 체온, 특별히 아플 때 빼면은 늘 일정하잖아요. 근데 바깥에 단세포로 살아가려면 얘가 이 온도 변화 이거 다 이겨내야 되고요. 먹이 찾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해로운 거는 피해야 돼요. 그런 거에 반응해서 대응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단세포이기 때문에 세포막의 유동성을 잘 유지해야 되거든요. 세포막이 얼면 안 돼. 근데 세포막은 기름막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버터 같은 거는 상온에서 고체죠. 식용유는 액체죠. 동물성 지방은 주로 고체, 상온에서 식물 지방은 액체잖아요. 얘네는 포화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에 따라서 잘 굳게도 하고 좀 더 액상으로 그걸 다 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단세포 우리가 너무 마치 그 무식의 대명사로 야, 너 단세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네요. 그렇죠. 이 모든 환경적인 변화 이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올곧이 받아내야 되는 단세포의 숙명. 이거 약간 좀 독립운동 같은 느낌. 스스로 해결하는 단세포에게 또 역시 우리가 배울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똑똑한 동물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똑똑한 동물들 그러나 이야기하지 못한 아마 여러분이 알고 계신 수많은 똑똑한 동물들이 또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혹시라도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 같은 경우는 다들 천재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얘는 어쩜 이렇게 그러나 그 외에도 똑똑한 동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 내용들 같이 댓글로 좀 남겨주셔도 좋고요.